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느리지만 차츰 점령지를 확대하는 한편 서구와의 경제 전쟁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서구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서 키예프 당국에 계속 무기를 퍼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를 제공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회의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 이미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 가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상비군 규모나 전차, 포병, 항공기 숫자가 나토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았습니다. 핵무기만 없을 뿐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은 사실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강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병영 국가입니다. 처음부터 결사항전을 외치며 노인에게 화염병을 들 것을 종용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이 모자라 아무나 붙잡아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기는 분야는 인터넷상의 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러시아군에 연전연승한다고 거짓 선전을 계속해온 우크라이나는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전을 영국과 미국의 매체들이 크게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간이 붕괴됐습니다. 서구의 무기 지원과 선전 연료로 겨우 전쟁을 수행하는 척 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무기를 퍼줘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하일 호다레녹 전 퇴역 대령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젤렌스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벨기에 총리 알렉산더 디 크루도 미국과 나토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군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와 계속 대화를 유지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컬렉티브 웨스트의 군사, 정치, 전략적 목표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군사적 수단으로 타이완을 점령하려는 침공의 목표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미하일 전 대령은 설명했습니다. 미하일은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병과 기갑 전력에 있어 질적, 양적인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은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물자 비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기용 연료, 디젤, 가솔린, 탄약, 식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컬렉티브 웨스트, 즉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해도 그게 결코 만만치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공군을 보면 제공권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러시아 공군과 같은 위치에서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소요 전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2대 항공기로 구성되는 전투기 연대가 3개, 그러니까 124대 다목적 전폭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12대 전투기로 구성되는 3개 편대, 36대 전투기도 필요하고 6대 훈련기도 필요하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F-35에 의해 현역에서 퇴역하고 있는 F-16CD를 제공할 것이란 정보를 흘리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소련제 전투기를 사용해왔던 우크라이나 공군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제 전투기를 받게 될 경우 200명의 조종사를 미국에 파견해 재교육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전투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만 제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행장의 장비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연료 탱커와 항공유, 무기 장착 도구, 항공기에 장착할 무기들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 장비는 모두 구소련제라 미군 전투기용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낙하 폭탄조차도 사이즈와 장착 장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정거리에 유도, 비유도 무기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또 미제 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 지휘 통제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호크아이 E2CD 같은 장거리 레이더가 달린 전술 조기 경보기까지 제공해줘야 합니다. 문제가 이처럼 간단치 않기 때문에 서구제 전투기 수를 맞춰 제공하더라도 겨울 전까지는 전력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F-16이나 F-15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것들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력 전차 120에서 140대로 구성되는 5개 전차 여단이 필요합니다. 설사 미제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제 레오파드, 프랑스제 르클레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전투기처럼 숙련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소련제 전차에 익숙한 우크라이나군이 최소한 실사격 훈련 정도를 해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상의 포병과 다연장 로켓의 경우는 좀 쉬운 편입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문의 포로 구성되는 7, 8개 포병 여단을 갖춰도 즉흥 전투 태세에 이르기까지는 몇 달은 걸립니다. 견인포든 자주포든 서구의 지원 물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원해준 세자르 자주포는 2문이 러시아 측에 넘어갔고 M777 곡사포는 지원 물량의 대부분이 이미 파괴됐습니다. 그나마 게임 체인저라고 제공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군에게 맡기지 않고 퇴역 나토 요원이 다루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 정권을 내세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입니다. 나토가 러시아를 제압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모두 허세입니다. 나토가 국가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치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나토의 전력은 별게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평론가로 퇴역 미 해병 대령인 스캇 리터가 이를 잘 분석했습니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가 신속 대응군을 현재 4만에서 30만까지 증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넘버 매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0개나 되는 나토 회원국에 물어보지도 않고 나토 본부 책상머리에서 스태프들이 만들어준 허황된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스캇 리터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리 멸렬함을 보여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능을 분식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예산이 부족한 군대 조직의 결정체로 전쟁이 아니라 군사 포레이드나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캇 리터는 영국군을 부실한 나토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영국 육군의 병력은 약 76,50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전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실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3,500에서 4,000명 규모의 기동여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토 소속 영국군은 에스토니아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러시아군과 교전할 경우 일주일이면 사라질 약체 전력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가 언급한 30만 병력의 신속 대응군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헛꿈입니다. 나름 군사 강국으로 포장된 영국이 그 정도니 회원국 전력을 다 끌어모아봐야 러시아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